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외 신인도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신용 등급, 신용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대신도 자체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 특히나 예전에 이제 2017년 탄핵이 있을 때도 S&P라는 무디스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탄핵 절차 자체는 우리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오피셜리 내놨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S&P나 무디스 이런 데서도 정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된 것 같다라고는 네.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을 관리하고 경제 활동을 안정시킬 수가 있어야 이런 신인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 차원의 리스크,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정부 조직 차원의 리스크가 결국은 이런 S&P라든지 무디스 같은 신용 평가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제 평가 항목으로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하거나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계엄 사태가 경제 시장에 또 불러일으킨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당장 내년이면 이제 트럼프 2기 체제를 맞습니다.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좀 불안에 떨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사실은 지금 통상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정부의 통상 기능이 마비될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행정부 수반들이 지금은 사표를 낸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결국 교섭을 하려 그러면 누군가 교섭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교섭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혹시나 이제 뭐 다른 과정들의 정치적 과정들 때문에 이런 교섭 당사자 명확하지 않으면 교섭 전략도 세울 수 없고 교섭 대응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미국 차원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부의 불확실성 역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1월 달에 가장 접근을 많이 해서 통상 교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받는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기민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의 수장, 그러니까 행정부의 어떤 수장 혹은 이제 행정부 관료들이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많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빠르게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우리도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정확하게 미국과 통상 교섭과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